GR1 회원님께서 1등이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잠실에 가기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라이브 방송을 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트레이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회원님 많이 가르쳐 봐야 돼요. 그리고 망신도 당해봐야 되고,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회원님한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창피해갖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더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겪어야 되고, 처음부터 잘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 요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트레이너의 종류,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이 코치, 그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죠. 트레이너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트레이너라는 직업군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분류를 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 준비를 했고요. 트레이너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분들이 계세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요거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있어요. 두 명이 있는데 같은 조건이에요. 그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과 티칭 능력이 똑같아요. 그리고 트레이너로서 직업을 수행하는 그런 직업의식도 똑같아요. 그럴 경우에는요, 무조건 몸이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트레이너입니다.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트레이너라는 거는요, 결국에는요, 실기가 우선이 돼야 되는 직업이 맞아요. 물론 이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론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실기를 잘 해야 되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같은 티칭 능력과 같은 직업 의식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 중에 몸이 월등하게 좋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이 트레이너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분명하게 명백하게 몸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트레이너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회원님,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회원님, 저는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체형 자체가, 그리고 근육 붙는 것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저는 구기 종목에 조금 맞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저는 축구도 잘했고 뭐 야구도 잘했고 공 다루는 운동들은 어렸을 때부터 잘했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 바디빌딩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몸이에요. 사실은 우리 회원님들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의 몸은 만들었죠. 지금 몸을 다시 만들고 있지만, 거의 한 9개월 만에 운동을 다시 하면서 몸을 다시 만들고 있지만, 저는 회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 몸에 제일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리즈 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나마 제가 가장 좋은 몸을 만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이상은 만들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안 돼봤어요. 제가 그렇게 못 만들어 봤어요, 몸을. 그 이상은 못 만들어요. 다만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는요, 코치로서, 그리고 선수를 할 때도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거, 물론 이제 제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는 그만큼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보다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보디빌딩에 조금 더 적합한 사람이 오신다면, 혹은 월등한 사람이 저한테 배우러 오신다면, 저는 저보다 어느 정도는 좋게 만들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제가 제일 좋았을 때 몸보다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혹은 유전자가 진짜 좋으신 분이 저한테 오면, 그리고 저보다 머리가 좋은 분, 이해력이 좋은 분이 저한테 오면, 저는 저보다 어느 정도는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요거 말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요것도 제가 논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냥 몸이 좋은 분이 무턱대고 잘 가르칠까요?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원님들,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몸이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티칭 경험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라는 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누구한테 전달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코치로서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라이브 방송이니까. 몸이 굉장히 좋은 코치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운동을 배우실 때 어떤 걸 봐야 되냐면 그 선천적으로 운동신경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리오넬 메시가 축구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런데 리오넬 메시가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한테 볼 차는 법 그리고 축구하는 법을 와갖고 1대1 코치로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회원님이 리오넬 메시처럼 볼을 찰 수가 있습니까? 볼을 못 차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물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있겠지만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예요. 내가 볼을 이렇게 차야지 이렇게 차야지 요런 거보다는 내가 축구를 하는데 몸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저는 9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이 부분이 보디빌딩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보디빌딩을 스포츠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쇼라고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운동신경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센스가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는 운동이 이 보디빌딩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가르칠 때 회원님 등 운동을 할 때는요. 예를 들어 등 중앙을 할 때는요. 가슴 위 아래가 아니라 가운데가 벌어지는 느낌을 잡으면서 팔꿈치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깨 쪽으로 많이 가니까 너무 밑으로 접어버리면 등이 접히는 느낌이 없고 가슴이 안 벌어지니까 내가 봤을 때 가슴 가운데가 제대로 벌어지는 위치로 팔꿈치를 뒤로 접으면서 등이 완전히 접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을 먼저 이해를 해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코치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미숙하지만 그게 몸에 익으면서 운동을 잘하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님들 A급 보디빌더라 그러죠. 그렇게 배우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동을 어떻게 배우냐면 그냥 봐요. 등 운동해야 되네. 처음에 운동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그 벤토 바벨로를 이렇게 해요. 뭐 랩풀다운을 이렇게 해요. 앉아요. 기구에 움직여요. 등이 먹어요 그냥. 타고난 거예요, 회원님. 운동 센스가. 내가, 이렇게 해갖고, 손 각도는 이렇게 해갖고, 등을 잘 접으려면 가슴을 이렇게 벌려갖고,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어깨로 먹으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등 운동해야지? 그냥 등이 운동이 돼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너의 가장 어떻게 보면 위험한 점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때,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스쿼트 하는데 나는 그냥 쭈그려 앉으니까 고관절이 찝히는 느낌도 없고 그냥 풀 스쿼트로 앉을 수가 있어요. 다리 각도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나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해요. 그게 타고난 거예요. 스쿼트 배울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다리 보폭을 이렇게 많이 벌려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했던 것처럼 이렇게 앉으라 그래요. 그 회원이 그렇게 못 앉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나가서 무릎 쪽으로 중량이 다 실리거나 허리가 요추가 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피라 그래요. 그게 왜 안 되냐고. 정신력 문제라고. 힘을 주래요. 그럼 펴진대요. 이런 식으로 티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에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몸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티칭 경험도 많고 회원에 따라서 어떻게 티칭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몸은 좋은데 자신의 운동신경으로 그렇게 그냥 몸을 만든 거예요.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실패를 겪어가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는 운동신경이 좋아요. 보디빌딩에 있어서.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좋아져요. 남들이 왜 스쿼트가 안 된다는 거 이해를 못해요. 남들이 랩풀다운이 풀업이 어렵다고 자세가 어렵다고 등이 자극이 안 간다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요.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하는데 왜 인클라인 벤치프레스 여기가 발달이 안 되냐 여기가 자극이 왜 안 가냐라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런 트레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한 종류가 더 있죠. 그건 이제 회원님들께서 조금 안 좋은 소리가 나와야 되니까 회원님들께서 알아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도 내가 안 해봤고 공부도 안 하고 티칭에 있어서 고민도 안 하는 트레이너가 있죠. 말했네 내 입으로. 아무튼 그런 트레이너가 있어요. 이제 세 종류의 트레이너가 있는데 그럼 우리 회원님들께서 트레이너를 고를 때는 어떻게 고르셔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몸 제일 좋았을 때 뭐 운동 영상이나 아니면은 시합 영상도 제가 올렸었잖아요. 그 정도 몸을 나는 만들고 싶다. 만약에 양 선수 몸을 만들고 싶다 나는 뭐 제 몸이 뭐 좋지도 않지만 욕심을 좀 버리고 양 선수 몸을 만들고 싶다 하면 저한테 배우시면 돼요. 그쵸? 그리고 나는 아니야 양 선수 몸은 이건 너무 좀 소녀소녀한 것 같아. 나는 더 크고 막 우락부락하고 나는 몬스터가 될 거야. 그러면 저한테 배우시면 안 돼요. 저는 그 방법을 몰라요.
회원님. 근데 회원님께서 유전적인 거를 타고나고 그 다음에 운동신경을 타고났으면 저한테 오면은 제가 어느 정도는 진짜 만들어 드릴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은 진짜 막 우락부락하고 막 이렇게 몸을 만들고 싶다. 나는 괴물 진짜 누가 봐도 몬스터 같아. 이런 몸을 만들고 싶으면 그런 분한테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안 만들어 봤거든요. 방법을 몰라요. 이론은 있어요. 이론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안 해봤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갔다가 가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길을 제시해 주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회원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 그쵸? 약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회원님. 제 채널에는 분란을 만들면 안 되는 채널이란 말이에요. 회원님, 이제 정하셨어요? 트레이너를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몸이나 아니면 내가 운동신경이 조금 좋다면 저보다 조금 더 좋은 몸을 만들고 싶으면 저한테 오시면 되죠. 그쵸? 그리고 양 선수는 싫어. 나는 저 선수 좀 몸이 엄청 커. 막 저런 몸이 만들고 싶어. 그럼 그 선수한테 가셔야 돼요. 일단 가세요. 간 다음에 뭐가 됐던지 하나만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궁금한 거. 예를 들어서 맨몸 스쿼트를 하나 가르쳐 달라 그러고요. 보폭을 어떻게 정해야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거의 대부분은 어깨 넓이로 벌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트레이너들이. 그러면 거기서 이제 회원님들이 뭐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왜요? 왜 스쿼트 할 때는 발보폭을 어깨 넓이로 벌려야 돼요? 거기에 있어서 정확한 답을 혹은 회원님께서 납득하실 만한 답을, 이해가 갈 만한 답을, 신뢰가 가는 답을 내놓는 트레이너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너무 막 한 10가지, 20가지 물어보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죠. 그러니까 한두 개만 가서 PT 생각이 있는데 살짝 운동 좀 배워봐도 될까요? 혹은 그냥 퍼블릭 센터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OT 같은 게 있으니까 OT 아시죠? 오리엔테이션에 가셔가지고 약속 잡고 간단한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면 선택을 하시면 돼요. 괜찮네? 배워볼까? 아닌 것 같아.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뭔가 조금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 같고 별로야. 그러면 레슨을 안 받으시면 되는 거고. 아바구 회원님, 물어봤는데 하라는 대로 하세요라고 하면은요, 회원님, 환불 받으세요. 그걸 왜 받고 있습니까, 회원님? 내가 돈을 내고요, 물어보는 거는 내 권리예요. 그쵸? 그러면은 트레이너는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면 모른다라는 답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는 어디 말입니까? 그 말은. 그쵸? 회원님들, 공부라는 거, 그리고 운동이라는 거, 이 바디빌딩도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예요, 회원님.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예를 들면, 축구에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정해진 게 있어요?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근데 가야 되는 그 정석? 그 길은 있는 거죠. 뭐냐면, 축구는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발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발로 공을 차는 거고 이런 규칙들은 있어요. 그게 똑같이 보디빌딩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세한 스킬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트레이너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걸 예를 들어서 등 운동에 대한 걸 이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랄까 교과서처럼 모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항상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제 강좌 시간에는 제 시간이기 때문에 회원님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리죠. 하세요. 해보세요. 요렇게 말하죠. 그런데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저 사람과 나와 저 코치와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의견이 다르고 해답이 다르기 때문에 이유도 다르겠죠? 그게 그냥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맞고 저 사람은 틀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맞고 내가 틀려가 아니라고요. 그냥 트레이너마다 자기 스킬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존중을 하는 거죠.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는 트레이너,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회원님, 트레이너가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요,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알면 얘기하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렸죠. 내가 만들고 싶은 목표하는 몸,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몸을 가서 일단은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문의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 돈 내고 내가 배우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무작정 뭐 나랑 아는 사이도 아닌데 내가 뭘 믿고 내 돈을 줍니까? 회원님들 몇십만 원을 그냥 줘요?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러세요? 회원님들, 내가 요런 거 하나 살 때
예를 들어서 이건 나이키가 아니에요. 마이프로틴인데 요런 모자, 조던 모자잖아요. 조던 모자 하나 사러 가는데 몇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요거 얼마더라? 하여튼 몇만 원 하는데 요거 매장 가서 가는데 그냥 조던 모자 주세요. 그럼 점원이 이거 얼마예요? 그러고 이거 주면은 그냥 그거 사옵니까? 아니죠. 안에 이렇게 열어서 실밥 뜯어진 데는 없는지, 여기 뭐 조던이 이렇게 농구공 들고 있는데 이 농구공이 야구공인지 축구공인지 다른 공은 아닌지 가짜는 아닌지, 그 다음에 모자는 내가 썼을 때 어울리는지, 2만원짜리 3만원짜리 4만원짜리 살 때도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고 사야 되는데 몇십만원 혹은 몇백만원 내면서 그 정도도 못 물어봐요? 오히려 그런 걸 물어보는데 화를 내거나 기분 나빠하는 트레이너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쵸? 이거를 미안해하지 마세요. 회원님, 돈을 냈으면요, 예의가 없는 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돈을 냈지만 나한테 운동을 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선생님한테 예의 없게 구는 거는 도리에 맞지 않아요. 다만 내가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들여서 소비자로서 이 선생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건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회원보다 막 이렇게 높이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돈을 받고요,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그거에 있어서 내가 살려면 꼼꼼하게 알아봐야죠. 이 선생님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몸은 어땠었고, 비포 애프터 사진은 뭐가 있는지,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을 코칭 해본 적이 있는지, 그래서 몸을 어떻게 바꿨었는지, 이런 거에 있어서 꼼꼼히 살펴보고서 레슨을 받으셔야죠. 트레이너의 인성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요게 인성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 나랑 맞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전원 등록을 받을 때 10회씩 등록을 받으면서 꼭 이런 말씀을 드려요. 회원님, 지금은 유튜브 보고 그리고 제가 코칭하는 거를 보고 오셔서 제가 그냥 무작정 잘 가르치고 회원님한테 맞는 사람인 줄 알고 운동을 배우시는데 일단 10회 받아보시라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노력을 하고 회원님한테 잘해도 회원님이 저랑 운동하시는 게 불편하시거나 혹은 회원님한테 제 성격이 맞지 않으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거라고. 더 이상 레슨을 연장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10회만 받아보시고 그 후에 또 추가를 하실지 연장을 하실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항상 이 얘기를 먼저 드려요. 그런데 10회만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20회, 30회, 예를 들어 50회 끊었어요. 그럼 트레이너가 한 10회 받아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또 어려운 얘기 나와야 돼요. 무슨 얘기 나와야 됩니까? 환불 얘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만 원 아끼려고 한 번에 20회, 30회, 50회 끊지 마세요, 회원님들. 무조건 처음에 10회 끊으세요. 그거보다 더 짧은 레슨이 있으면 그거 끊으세요. 환불해달라는 얘기 못하고 미안해갖고 질질 끌면서 받기도 싫은데 계속 레슨 받게 됩니다. 물론 다행히 그 선생님과 내가 잘 맞아서 몸도 변하고 내가 운동하는 게 즐겁다면 그보다 다행인 건 없겠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몸이 좋은 트레이너도 있고요, 운동을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그리고 몸도 좋고 운동도 잘 가르치는 트레이너도 있어요. 그런 선생님도 좋아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운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좋은데, 내가 만약에 PT를 지금 받고 있다면 선생님을 한번 잘 보세요. 물론 뭐 대단한 걸 가르쳐 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 몸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선생님은 지금 나를 오로지 나만 신경 써주는 그런 선생님, 지금 내 옆에서 나 운동 가르쳐 주고 나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주는 선생님이 가장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에서 회원님들 가르쳐 드리지만 저한테 해가 될 수 있는 얘기인데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회원님 옆에서 트레이너가 정말로 회원님한테 관심을 받고 운동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러면 뭐 그 선생님도 훌륭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랑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가정하면 제가 실력이 월등하게 좋다고 해도 저는 지금 회원님 옆에서 회원님을 실질적으로 신경 써주는 선생님 발끝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레슨을 받으셔야 됩니다. 일단 찾으세요. 찾고 얘기해보고 질문해보세요. 그 다음에 한 10회 정도 받아보시고 확신이 들면 믿고 가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신경을 너무 많이 써주고 계신데 저랑 얘기가 달라요. 의견이 예를 들어 다르잖아요. 지금 받고 계신 선생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따라가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듣고 양 선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회원님.
제 생각이에요. 제 채널이고 제가 운동을 가르쳐 드리는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선생님께서 회원님을 가르쳐 드릴 때는 그 선생님의 생각을 말씀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원님께서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제 얘기를 따르시면 안 되죠. 다만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 거를 참고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걱정도 조금 했었어요. 저는요, 운동을 괜찮게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똑똑하게 해왔습니다. 똑똑하게 열심히, 그리고 나름대로죠. 물론 저의 기준이니까. 운동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어요. 운동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 운동을 할 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는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회원님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유튜브의 순기능은 회원님들께서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거를 지불하고 못 배우실 때 제가 그나마 도움을 드리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트레이너, 저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저만 좋은 트레이너가 아니에요, 회원님. 회원님, 지금 사시는 거 바로 앞에 조그만 헬스장이나 아니면 큰 대형 피트니스 센터나 선생님들 굉장히 많죠. 트레이너도 굉장히 많죠. 저 같은 트레이너는요, 널리고 널렸어요, 회원님. 그러면 그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저는 유튜브를 해요. 그 선생님들은 유튜브를 안 하시잖아요. 그 차이일 뿐이에요, 회원님들. 제가 이렇게 제사를 깎아 먹을 수도 있는 얘기를 하면서까지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너무 유명한 것만 찾지 마세요, 회원님. 진짜 좋은 선생님은 우리 집 앞에 있는 헬스장에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이런 거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트레이너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요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생각을 조금 안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내 운동만 가르치면 되는데, 나는 이렇게 30만 분이나 되는 회원님들한테 운동을 가르치니까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저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양 선수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회원님, 유튜브에서 배운 거를 왜 자기 선생님한테 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회원님. 저도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답입니까?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다만 이유를 다 붙이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얻어진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걸 회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왜 제 거는 맞고 그 선생님 거 틀립니까? 다 맞아요. 거기서 다만 이 사람도 이유가 있고 이 사람도 이유가 있어. 그러면 선택은 회원님께서 하셔야 돼요. 아, 이건 틀렸으니까 이걸 골라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두 개 다 해보시고 들어보시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요게 맞는 것 같아, 더 나한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냥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제 유튜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운동을 유튜브로 알려드리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다 똑같아요, 회원님. 다 똑같아요.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아까도 그 회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키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요렇게 하면 안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회원님. 그런 트레이너는 제가 이거는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환불 받으세요, 회원님.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가르치세요, 이러고. 그러면서 그냥 오시면 돼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은 저는 이제 가야 돼요. 시간이 너무, 방송 너무 오래 했습니다. 3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40분이 넘었습니다.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